말씀해 주신 질문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땅값 비쌉니다. 확실히 압니다, 저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다. 그리고 땅 위치 너무 좋습니다. 모르는 상황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 업무를 작년도부터 해서 이제 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남해군의 사업지구 선정된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저희 LH의 내부적으로 있는 서류상에서 확인을 다 하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공모했을 때 저 위치가 아니었죠. 그죠? 제가 제 기억이 맞다 하면 도로 건너편.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도로 건너편. 아니, 제가 지금 위치가 잘 헷갈리는데. 그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 처음에는 이렇게 길쭉하게, 모양 자체가 길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을 주민들이나 그때 당시에 이제 군의회라든지 이 반대가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국토부에 가서, 남해 통일을 바로 도로 맞은편,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고등학교 이쪽 편도 옮기려고 하니까 국토부에서는 이 사업을 포기를 해라. 하지 마라. 거기 하고 계시죠. 하지 마라 해서 그래서 이제 이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대학하고 이 사항이 뭔지 알아보니까 이게 지금 남해 걸려져 있는 남해 중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남해 중학교가 있는데 남해 중학교하고 그 바로 옆에 하고 해서 그 부분이 나중에 이제 그 대학에 편입될 때 그 바운더리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남해 중학교 그러니까 길쭉하게 있으니까 이게 끊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 군 의원 중에서는 박삼준 의원이 반대를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걸 어떻게 예를 들어서 옮기려고 하니까 옮기는 안 된다고 해갖고 그럼 포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또 이 사업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와가지고 30년이 지나면 LH 측에서는 만약에 100억을 투입했다. 지금 230억 정도 되는데 100억을 투입하면 한 42% 정도 손실이 나는 그러니까 42억의 손실이 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손실은 누가 가지고 가냐 하면은 입주한 그러니까 남해 국민들에게죠. 마찬가지로 남해 국민들 입주한 분들이 이익이 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당장이라도 예를 들어서 LH 측에 만약에 포기를 우리가 협의를 해서 포기를 할 수 있다면은 LH 측에서는 오히려 좋죠. 왜냐하면 사업에서 손실이 나는 게 없어질 거니까. 근데 그 사업을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예전에는 위성도시라 해가지고 서울 주변에만 그런 위성도시를 지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 조그마한 지자체는 그런 혜택이 안 왔습니다. 혜택이 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편의 휴먼시라가 하나 있다 보니까 사실은 LH에서 그런 어떤 사업을 쉽게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도 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LH에서 편의 휴먼시를 지을 때도 남해 있는 지역 출신 분들이 많이 힘을 써가지고 저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또 저게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에 들어올 때 저게 좀 다양하게 섞인 어떤 임대주택이 들어왔었으면 좀 나았을 텐데 국민임대만 들어오다 보니까 좀 많이 저소득층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구성한 게 행복주택도 조금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연구라든지 국민주택도 조금 있는 그런 모델을 가지고 온 겁니다. 가지고 와서 지금 이 공모에 하게 됐고 이제 저희가 최초에 이 사업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공공성이 상당히 강한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국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어떤 반대 부분을 떠나서 공모가 내려와서 급하게 이제 공모 부분을 이제 국토부에 제출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이 미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했는데 어떤 부분을 또 공모에서 주안점을 두냐 하면 시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편의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까운 데로 가면은 공모 선정이 되기 쉽고 외곽으로 떨어지면은 공모 선정이 되기 어려운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 당시에 공모를 우리가 할 당시에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 장소를 좀 선정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한 반대가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을 반대쪽으로 옮기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구상을 했지만 그 부분이 사실 어려웠고 그리고 지금 물론 토지 소유자들께서는 이런 어떤 부분을 해가지고 지금 갑자기 내 계획이 있는데 나가라 하니까 기분 나쁜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저도 여기에
그 근무하면서 전화를 받아보면 정말 이 어떤 임대주택의 특성을 또 아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여기를 오고 싶어 언제 그게 그 공사가 되는지 궁금해하시면서 전화가 많이 오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특히나 이런 그 마을 전경 공공주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점과 단점이 같이 공존하는 거거든요. 죄송한데요. 남의 분층에서 전체적인 남의 도면을 그리 봤을 때 그게 임대주택 위치가 맞습니까? 한마디로 그 부분은 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이 위치를 가지고 그러니까 공청 같으면은 여기 뭐 행정기관이 들어온다든지 뭐 그런 또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노원자리를 하면은.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주민들 중에 어떤 말씀을 또 하셨냐면은 LH공사가 저기 외곽에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도보로 시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병원이라든가 이거 너무 멀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좀 가까운 데 뭔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이 위치가 LH에서 짓는 공공임대주택의 그 임대주택 성격이 이게 뭐 혐오시설은 아니다 보니까 우리도 사실은 그게 이 자리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만약에 이 부지가 지금과 같은 이 사이트의 한 2배 정도 되는 시설에 어떤 청사라든지 큰 대규모 시설 계획이 있었다 하면 저희가 아예 애초에 공모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저희가 군에서 그때 청사라든지 이런 신축 계획을 할 때 1 후보지는 저기 그 뭡니까 저 유배문화관이라든지 지금 현재 청사라든지 보건소연자라든지 이런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부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요 계획서 밑으로는 교육청 땅입니다. 교육청 땅이다 보니까 여기 교육청에서 어떤 공공성이 있지 않고서는 그 부분을 개인한테 이렇게 해주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말씀하실 때 내가 아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 그 지역에 다른 관공서나 이게 계획이 없었다고 하는 거는 그건 군청 입장이에요. 그럼 강원도도 위치가 안 돼요, 이게. 내가 오죽했으면 남중하고 여중 합쳐가지고 딴 데 보내고 그 자리에 군청도로 오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어요. 차라리 이 아파트 내려올 것 같으면은, 예? 몇 번 이야기했는데, 그게 왜 그게 공론화 안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군청에서 받아들일 입장이에요, 그거는. 이것도 어쩌고 하나의 믿는 사항이고, 저한테 와가지고 저 아파트 언제 들었느냐, 언제 시작하느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조차도 그 국민주택이 행복주택인지 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단지 LH에서 주공해서 한다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도 저쪽에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다, 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에서 저한테 전화 오신 분도 있고 찾아오신 분도 많아요. 근데 그 의미하고 다르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또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들어서 있는 뭐 LH 주공 아파트 저쪽에 뭐 관련자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서구시한테 말씀했죠. 그거 전수조사 하세요. 예? 그 전수조사하면 그 한 3분의 2는 떨어져 나갈 겁니다. 자기 조건이 안 되고 다른 사람 명의로 들어 앉아가지고 앉아있는 그 사람들만 해도 이 서민 아파트 충분히 커버가 남습니다. 예? 그러는 건 그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그냥 뒤다 봐도 들어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점들을 놔놓고 뭔가 하나 다른 데다가 엉뚱한 데다가 세워보겠다. 그리고 이 아파트가 들어서려고 했는데 저분이 처음 어디라고 그랬어요? 예? 유배문화가 맞은편에 들어섰는데 차 타고 지나가다 저기 괜찮겠다. 그래 공모했다 그랬죠 내한테. 예? 그 자체가 잘못된 발상 아닙니까? 그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행정이 우리마을 중심에 들어오는데 이것도 어찌 보면은 제가 이장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마을에 이 마을 이거 만약에 들어서는 순간부터는 이 우리 동네 전체에 관해서 행정은 남에 보내서 우리 주민들한테 1대1로 행정 보세요. 우리 동네 이장이고 개발위원장이고 새마을 지도자 분야장 없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가서 그만 주차장하고 그것만 봐도 벤츠고 BMW 챙기니까 한번 보세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쓰고 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이제 챙겨주신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하신다고 제가 믿고 이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남해 편의지구에 지금 총 세대수가 353세대인데 거기서 공식적으로 입주자 대기자로 올라가 있는 분들이 78인입니다. 이제 그 세대수의 3분의 1이죠. 4분의 1이기가 좋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아까 말씀하신 이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그 관련 부서로 조치 전달을 하고, 그 이제 입지 선정에 대해서는 이석을 공무원한테 얘기를 들었으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예.
물론 그 자리에 제가 또 없었기도 하고 저는 서류상밖에 하지는 못했고요.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왜 서민 아파트가 이제 그 좋은 땅에 비싼 땅에 그 소위 말해서 누런지 땅에 왜 써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야. 제가 이제 LH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답변을 드리는 게, 자, 그 서민 아파트를 물론 뭐 보는 사람들의 시각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 이렇게 이제 외곽이나 아니면 이제 주변 경계 부분이나 이런 부분으로 그쪽으로 가면 그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나홀로 아파트. 동네 주민 말고 그 사는 사람들 말고 제 3자가 그 아파트를 봤을 때 저 몸 불편한 노친네들, 저 꼬마이들, 저 뭐 장애인들, 그 양반들 전부 다 버스 타러 가는데 5분 긁고 10분 긁고 뭐 담배 한 박 뭐 이렇게 뭐 장 보러 가는데 20분 긁고 30분 긁고 이런 여타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이 많이 됐습니다. 사실 거기에 대한 욕도 저희 LH가 굉장히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도 그렇고 저희 LH도 그렇고 그 소위 말하는 서민 아파트를 지을 때 참 많은 이제 검토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주변 뭐 얼마에 무엇이 있느냐, 뭐가 있느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검토하게 됩니다. 각기 제각각 땅에 각기 뭐 제각각 뭐 다른 동네이긴 하지만 남해군 같은 경우에 물론 이해관계를 떠나서 서민 아파트 중심으로 봤을 때 위치 정말 좋습니다. 서민 아파트 중심으로 그 도구를 보면 이제 제가 이제 LH에 다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주민들이 이게 반대하신다, 그 국무위에서 반대하신다, 누가 반대하신다 이래 저희가 미리 알거나 또 미리 그 내용들이 국토부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의사를 결정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이야기가 이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제가 뭐 안 되겠죠. 모르는 얘기 안 되는데 이게 공식적이니까 그래 이야기가 됐다고 하면 담당자 보고마다 증명이네요. 저는 뭐 변명이라고 하면 변명이라고 욕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몰랐기 때문에 저희가 남해군총하고 저희 LH하고 자랑 보입시다, 자랑 회복하겠습니다에 대한 생각도 저희 내려가지고 뭐 이렇게 사업을 그 전에 변경 내용을 갖다 공부를 한다든지 뭐 이런 있잖아. 없어요. 이렇게 지금 상권이 형성되는 위치가 딱 그 이상 없어요. 상권 형성되는 땅이 없어요. 진짜 남의 오래서도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참 외람된 말씀인데요. 이게 지금 사업 승인이 났고요. 국토부 장관이 사업하라고 도장 찍었고 땅 주인들이 도장을 아무도 안 찍고 진행도 안 되는데 국토부 장관이 찍었다고 해서 이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 말을 잡고 꼬투리를 잡아버리면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고 싶어도 답변을 못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이제 이장님 옆에 앉아 계신 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땅 말고 다른 데로 가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뭐 사업 승인이 났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이제 번복을 할 수 있느냐? 위치를 바꾸든 뭘 하든 이제 번복을 할 수 있느냐? 이래 되거든요. 물론 이게 뭐 업무를 누구한테 주고 뭐 주민분들이나 남해공청이나 이쪽으로 저희가 던지는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저희 LH는 공공기관이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 시행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하라고 의무를 부여받은 조직이고 의무를 부여받은 제 담당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자의적으로 이게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거 뭐 하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조직이거든요. 이게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사업 자체도 성격이 아까 이제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공모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업이다 보니 이게 단순히 지금 이 사업에 인허가가 주택건설 사업 승인이 나 있는 상황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우리 그 남해 국변지구를 빼더라도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유사한 인원들이 터진 사업지구들을 몇 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거기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제가 이제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데 요 요점만 말씀드리면 여기서 만약에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업은 찬성을 하는데 이 위치가 아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만약에
하신다면 이거를 공론화 시켜가지고 이거를 뭐 저희 AH한테 전달을 하셔도 좋고 남의 동청한테 전달을 하셔도 좋고 남의 동청하고 또 국토부하고 이제 3자관계가 되는 거죠. JH, 남의 동청, 국토부. 물론 주민들은 기본적인 거고요.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이제 그것도 뭐 제가 쉽게 말씀드리는데 쉬운 상황은 절대 아니고. 왜 처음에 그런 형식의 진행을 안 했습니까? 어떤 오님께서는 프랭카드에다 개무시당했다고 적어가겠습니다. 예? 오님께서는 프랭카드에다가 예. 몇 번을 설명해달라, 몇 번을 해달라. 예. 처음 말랐을 때부터 동네 주민들하고 주위에 있는 이장님들하고 예. 다 의견 중에서 남의 것 발전을 위해서 그 들어서면 안 되는 자리다. 예. 그런 의견이 나와서 반대 의견을 몇 번을 요청을 하고 설명해달라. 그게 완전히 무시당했습니다. 언제쯤 처음 시작할 때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언제쯤이시죠? 서구시한테 물었는데 서구시 땅에서 앉아있네. 그 공모를 시작했을 때 그때 시점이신지 아니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개입한 2017년 그때 이제 그전부터입니다. 그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변경처럼 들어있는데 저희는 사실 주민분들이 반대하고 아까 의회에서도 반대하고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도 반대하는데 이 사실을 사실상 저희가 인지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몰랐습니까? 그 부분도 뭐 나만에 거기 들으니까 순수가 펜타이 아닙니까? 순수가. 예? 그리고 지금 군청하고도 정확하게 지금 LH 공사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다는 이야기 들어요. 그러면 주민들 이거 완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이장이지만은 주민들 의견 물어가지고 하는데 내가 오늘 저 바깥에다 이걸 넣으려고 그랬어요. 예? 주민 의견 개무시하는 직장사 LH, 예? 공모자. 결국 행복하지 않은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예? 절대 불가라고. 의회도 반대, 주민도 반대, 학교도 반대, 교육청도 반대. 이런 걸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거 내가 그때서 잡기 만들었는데, 예? 내일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저는 제 혼자서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분 의견은 네가 당신 이장님이니까 가서 이야기 좀 해라. 주민님 다른 이장님들도 당사 마을이니까 해당 마을이니까 가서 그 이장님 가서 이야기 좀 해라.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계속 무시당하고 개무시당하는데. 그러면 제가 사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토지 소유주들도 계시지만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신다라고 제가 이제 저희 본사 저희 보고란에서 보고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그런 이제 뭐 절차적인 부분이나 논의되는 그런 방안들은 제가 별도로 뭐 이렇게 우리 이소구 주무관 쪽으로 제가 연락을 드리든지 해서 별도의 자리를 보면 안 되든지 추후에 되는 이야기들 한번 다시 한번 하시죠. 일단 기본적인 입장은 마을에서는 반대입니다. 그런 건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저희들 처음 시작부터 반대 의견을 드렸었고 이런 부분에서 아까도 처음 말씀드린 땅 주인분들한테는 또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땅 주인분들도 계시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그리고 은민들 다 모든 부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 의견들이 취합이 되고 앞으로 미래 진양적인 남의 군의 미래, 남의 업의 미래가 앞에 먼저 제 시내에서 진행이 되어 나가야 되는 그 도시 계약층들로도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단지 그냥 서민들 그럼 서민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되는 다른 서민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땅 주인분들하고 주민분들하고 그 서민들 150호라 그러면 그 150호가 들어옴으로 해서 희생되시는 분들 그리고 그분들 좀 편안하실지 모르겠지만 각 읍면에서 면단위에서 들어오실 텐데 뭐 세수 효과가 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뭐 인구 증대 효과가 있습니까? 결국 면에 계시는 분들이 업으로 몰리기 때문에 읍면 단위에 면 단위에 공동화 현상 예? 인구 증가 없습니다. 세수 있습니까? 서민 아파트 세수 나갑니까? 다른 지역에 이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가면은 저는 뭐 자세히 모르겠지만 현재 변경 뭐 세금인가 뭐 그것도 있다며요. 군 입장에서는 그런 걸 해야 돼요. 외곽에 세수하고 하고 모든 국민이 잘 살 수 있게끔 하려면은 왜 세금만 분한다는 그런 그 아파트까지 생각해가면서 주민들 의견 무시해가면서 그렇게 하시냐고요. 혹시 그 가장 확보 진행 사안을 간략하게
NH에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걸 오늘 군인 설명회에서 여러 가지 각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예, 예. 이제 아까 앞으로 네. 아까 뭐 그런 길을 담아가지고 본사에다가 뭐 이야기를 하신다 했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잠정 중단입니까? 우리가 해석할 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진행을 하면서 예. 이런 길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진행이라는 게 이제 뭐 이 보상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이러한데요. 이제 일단은 저희가 뭐그 여기서 확답은 제가 이제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이고, 왜냐하면 저희 이제 조직 지원자들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상의를 해가지고 그 이제 진행이라기보다는 현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그 지금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보고 진행은 그대로 이 시나리오대로 진행을 하고 예. 그 아까 저 군청에서는 아까 군청에 어차피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해주시고 아까 제가 우리 소유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개 절차가 또 진행을 하신다 분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 시한을 소유자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답변을 좀 듣고 싶은 두 가지 답변을 좀 군청에서 아까 예산에 대해서 만약 그 예산이 NH 승인이 안 나가고 NH에서 돈을 받지 못했을 때는 사업의 또 진행 사항도 나중에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예산이 군의회에서 승인이 안 나는데 사업이 진행될 수 없을 뿐더러 그런 걸 사전에 이야기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소유자 감정 선정 그 부분도 보상이 같은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문제라서 보상을 담당하는 사업 시행자가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어떤 보상 가격, 그 다음에 절차, 그 다음에 불복 절차 이런 것들은 상위에 이제 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LH의 사장님도 임의대로 결정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주민추천 평가사 이제 추천 기한이 11월 16일인데 뭐 LH 내부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30일을 연기했다. 그렇게 했을 때 원천 무효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민들 그 편의를 봐줘서 그렇게 해드렸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원천 무효가 돼가지고 일을 더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보상부에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 부품을 보내는 것 외에는 지주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하여튼 법에서 정해놓은 기한을 무조건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편물을 보내가지고 모르는 분들 몰랐다고 계시면 빨리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추천 평가사 추천 기한도 문서상으로도 한 2번 정도 나갔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불변 기한이니까 반드시 해주십사 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건 일방적인 진행이시는 지금. 그렇죠. 진행은 이제 일방적인 진행인데 법에서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거는 법을 하신다 그러면 주민들 동의도 구하시기 때문에 행위 제한 발표받는 거는 그게 순서가 맞는 겁니까? 그거 하나 묻고 싶습니다. 일단은 여러 사업이 순서가 맞는 겁니까? 절차상에서 해서 거기서 LH에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어나는 순서 중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행위 제한 발표받는 겁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 앞에도 하라고 되어 있는 절차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해도 누락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도 그런 절차가 문제도 있잖아요. 지금 네. 몇 개를 위반하고 계시는 거 아까 법을 말씀하셔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제가 주민분이 저한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서류를 받았다 보니 저한테 주시라고 제가 독사를 하나 독사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 LH에서 보내신 거거든요. 네, 그게 아마 제가 이걸 봐도 제가 봐도 모르겠어요. 60, 70 넘으신 분들이 이거 보고 주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무엇인다고 저한테 들고 왔습니다. 예? 앞 절차에서 주민들한테 미리 이런 사업을 이제 못 알려드리는 거 그거는 제가 생각해도 그거는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지만- 절차상 문제 있으면서 이거는 그대로 진행하라는 자신들은 절차상 유리를 하면서 주민들한테는 제가 지키라. 일단은 네, 때문에 그들 것도 저는 반대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이 자리를 쓰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실 것 같으면은 주민들 한 분 한 분 일일이 다 찾아다니시면서 하세요. 설명회 열지 마세요. 저는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잠깐 뭐 가시는 게 이장님 그리고 말 주민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주민 설명을 하지 마세요. 당신네들 입장 같으면 주민 설명이 아닙니다. 자, 제가 하고 싶었던 말씀 계속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자료를 A의 주민등록번호를 B한테 줬으면 문제가 있지만은 A의 주민등록번호를 A한테 드렸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거 A라는 분이 이장님한테 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안 되었다고 보고요. 절차상 어떤 문제라는 건 이제 그 문제인데 지금 다른 사업지구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이 감사받고 문책받고 이래 합니다. 그렇게 하지만 이 보상 전체를 취소시키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다소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덩어리 전체를 계속 간다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 저도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당장 보상을 해야 되는 이제 담당자 입장에서 조금 안타깝고 이 일을 어찌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사업이라 큰 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그 전체를 안 해버리면 지금도 얘기했지만은 저희들은 또 이제 그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또 이행을 안 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 그래서 좀 난감한 입장입니다. 처음에는 의회에서 얘기를 하고 주민등록분들도 반대를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외곽으로 옮기는 걸 국토부에 한 두세 번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국장님도 냈고 왜냐하면 외곽 쪽으로 옮기면은 그게 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외곽 쪽으로 옮기는 걸 다짐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안 된다. 이거는 그래 하려면은 포기를 해라.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자체가 국민들한테 혜택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포기를 해야 된다라는 보고까지도 저희가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드렸는데 일단은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방침을 못 정했고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이 지금 현재 있는 형태 길쭉한 형태에서 밑에 부분을 빼고 그 부분이 이제 밑에 부분에 있는 부분이 모양 자체가 조금 바뀌게 돼요. 경위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게 언제냐? 그게 그 사업지를 선정하고 얼마 안 됐습니다. 그게 한 작년 전입니다. 작년. 근데 거기에 대한 그 공고라든가, 쟤는 거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추가된 지역에 들어가요. 예. 근데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요 사장님이 아까 말씀드린 거고, 우리가 2달 전에 알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길쭉한 땅이라든지 이런 거 자체를 이게 이제 사업계획 승인이 나기 전에 우리가 이게 이리 들어갑니다, 저리 들어갑니다 하면은 물론 토지주께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이게 미리 아니, 이게 그거는 여기 시민은 났잖아요. 예, 결정된 건 16년도에. 근데 그거 다 알지. 그게 계획 아니기 때문에 예. 사업계획 승인이 나야지 그게 오픈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거 자체가 하면은 물론 여기 남의 분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처음에 그거는 신문 나게 되니까 안 나고 변형된 바뀐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형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결정이 된다 해서 이대로 될지 다른 형태로 바뀔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형태가 만약에 바뀐다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형태가 조금 모양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게 바뀝니다라고 할 수 없는 게 그러면은 투기바람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투기바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구역 자체를 이렇게 바뀐다고 이게 오픈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어떤 사업지에 대한 계획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그 자체를 그때 당시 의회라든지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조금 조정한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제 의원들이나 이런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서 요런 안으로 바꾸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 당시 의회 구성했던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조금 이렇게 그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는 크게 의회나 그리고 교육청에도 저희가 한번 찾아가서 교육청에도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이 사항이 있어서 좀 조정을 했다 해서 그때 교육장님도 만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길게 했을 때 그 문제보다는 조금 줄였다라고 저희는 판단했고요. 그리고 의회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남해대학이라든지 이쪽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그 어떤 반영을 해서 저희가 그걸 했다라고 판단한 부분이고, 아까 전에 그 이장님께서 나가시면서 다 반대를 한다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조정하면서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교육청에 갔을 때도 교육청에서 반대, 지금 현재 형태를 가지고 반대를 하지 지금 않았어요. 제가 묻는 거는 이, 바뀐 게 언제나 날짜만 부분인데 뭐 약한 얘기 계속 또 그러니까 바뀌냐고. 날짜는 우리가 보고를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국토부라든지 LH에 보고를 해가지고 그 공문이 있습니다. 공문이 그게 그럼 17년도 언제? 17년도 상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건 2년 전이잖아요. 1년, 그렇죠. 1년 반 정도 그 됐잖아요. 그지? 그러면 그 앞에 처음에 이거는 신문을 났기 때문에 다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건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그때는 두개가 없나요, 그때?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자, 이제 바뀐 지는 지금 1년 반 됐어요. 근데 다 죽어놓고 아무도 지금 뭐 2달 전까지는 모르고 있었다고 와서 측량할 때 그때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걸 날짜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 설명하신 거 14일까지 지금 해야 되니까 오늘 설명 8일날 설명해놔놓고 물론 뭐 이걸 보냈지만 개인적으로 누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뭐 동의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지금 8일날 14일까지 다 맞춰내라 하면 어떻게 뭐 감정평가원과 우리를 추천하겠습니까? 여기 몇 분 계시지 않는데. 국토부에서 공시가 돼가지고 지금 절차대로 진행을 하는데, 자, 귀를 기울여가지고 그 절차는 또 다른 루트로 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일까지 제출해야 된다 그런 선정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법에 벽돌이 있지만도 최소한으로 조금 더 기한을 연장해서 우리 일주일도 안 남아, 일주일도. 여기에서 저희들이 아까 그 전화번호도 모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요건이 엄청 까다롭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현실론을 들어가가지고 감정 선정에 대해서 우리 부장님도 오셨는데 명쾌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주일 아니면 이달 말까지 뭐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의논을 해가지고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8일인데 16일까지 8일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경우가 생겨도 이 30일 연기는 안 되고요. 그 대신에 지금 저희들이 그 지주분들 전화번호 파악하고 있는 분이 한 절반 정도 되는데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서 지금 이장님도 뭐 저희들 뭐 안다리 잡으려고 저렇게 이제 하시는데 전화번호 주인의 동의 없이 이 전화번호를 누구한테 주면은 저희들은 안달이 잡힙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지주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전화번호를 누구한테 알려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동의를 구해서 우리가 파악되어 있는 전화번호는 다 알려드릴게요. 누구한테 알려드릴까요? 335번지 이제 서울번 되시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협조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문제가 이제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은 이달 초에 설명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뭐 세 군데에서 이제 나와야 되다 보니까 이게 날짜 조율이 이제 늦어졌거든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전화번호 알려드리면은 뭐 물리적인 시간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거는 그렇게 이제 풀어가시죠. 그래요.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 일주일도 안 남아가지고 오늘 제 사람들 보는데 다른 데서 일을 하다 합시다. 일주일도 안 남겨놓고 다 알아서 가지고 추진하시오. 가해 추진이 가능할까? 우리는 그래도 이분이 그래도 어째 하나 나서가지고 하고 계시니까 지금 이제 파기가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제시합시다. 자, 16일까지 하는데 우리가 하다 보면 사람이 하나는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당사자가 동의가 있다면 의기투합해가 하는데 이게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19보입니다. 네. 지분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는데 19보인데 10분은 서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따라서 또 거기 면접도 뭐 10분 오면 그 면접을 자동적으로 나면 우리 따라 들어온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심지어 안 됐을 때는
국토교통부라든지 경남교육감에 가서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왜 우리는 이 소유자로서 자기가 이거 선정 안 하면 그리 보게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이 아까 우리가 믿지 못하는 부분이 아니지만 또 두 개 기관에서 아까 선정 다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분들이 사례 비교를 아까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사례 비교를 저 주변에 땅 매매대도 요 최근에 1월달에 있었습니다. 1월달에. 예, 지금은 주차장 부지로 지금 임시 주차장 부지로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거기 뭐 200 몇십만 원 갑니다. 그 당시에 오사카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시행자 입장에서도 감정 평가서를 지정할 때 그런 부분도 빠뜨리지 말고 그래가 나중에 그 금액이 안 맞는 거는 본인들이 수용하고 안 부분은 그거는 의뢰 절차에서 따르면 되는 거고 일단은 우리가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감정 평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드리면 저도 감정 농협에서 한 25년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군청에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공시지가에 그 지역에 우리는 짜고 온 줄 알았어요. 그 비교 번지가 선생님 번지 334번인데 저희들이 335번입니다. 갑작스레 1년 만에 6%가 떨어진 거예요. 2017년 대비해 2018년 공시지가가 확인해 보세요. 표준지가요? 예, 표준지가 조금 떨어진 게 아니라 6% 떨어진 거는 엄청나게 떨어진 거예요.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가 버린 거예요. 오른 데도 있습니다 대신에. 예. 아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지가가 기준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을 아예 배제를 하고 매매에 대한 사례를 갖고 그렇게 아까 제가 답을 좀 말씀드린 표준지 금지지가라는 건 개별 지가와 예, 예. 무관한 거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저희 쪽 평가업체 두 개만 진행하다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날짜를 못 받아서 꼭 추천해 주십사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그거는 우리가 또 소유자가 또 이게 마치고 놓고 이게 혹시 또 그간에 저희 쪽에 연락처 혹시 안 주신 토지 소유자분 계시면 오늘 저희 쪽이나 선생님한테 제공해 주시면 좀 더 진행도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예, 그 다음에 그 군청에서 나중에 실질 기간 빼고 소유자를 파악을 해가지고 군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부지 선정과 지구 지정 또 지목 변경에 따라서 그걸 왜 아까 말뚝박는 것도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저 앞에 우리 논 앞에 거기에다가 붙여놨더라고요. 깜짝 놀란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 것도 설명해 줄 수 있는 NH공사 말고 별도의 선정 처음에 저는 이게 한 2달 전부터밖에 몰라요. 아까 이사는 알았다고 하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 진행상을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네. 그래가지고 군수한테 이 오늘의 일일 사항을 그대로 직보를 하든지 가장을 통해서 분명히 이렇게 전달하십시오. 네. 이런 부분은 정말 국민을 위하고 NH가 이거 공공사고 저도 NH 같은 경우 손 떼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적자사가 아닙니까? 예. 그건 이제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짓는 건데,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절차를 잘 지켜가지고, 이게 결국 절차가 잘못되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 이제 말씀하시는 게 뭐 똑같다 그런 게 그 안내판 사는 거 그거 말씀하시죠? 예. 예. 거기 뭐, 예, 요즘 뭐 사소한 거라도 어떤 근거 없이 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뭐 그런 면에서 엄청 조심을 하는데요. 그때 현장에 왔다가 농사 짓는 분, 이제 토지 소유자분 계시대요. 그래 이제 그분한테 뭐 어떻게 되냐 했기는 이 땅이 이제 선생님 땅 주인이다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통행에 방해 안 되게 그 정도로 안내판 좀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